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생들도 제 이 영상을 잘 보고 있는데 2020년 대학생들에게는 참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입생들은요. 저도 송도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는데 작년에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게 이제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보다도 신입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학교 한번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그 좋은 1학년 MT 한번 하지 못하고 사교 활동이 모두 코로나 때문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뿐이 아니죠. 국제적으로 보면은 거의 유학이 작년에 정지되는 상태였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대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훨씬 더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올해도 계속될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동안 대학은 높은 명성, 그리고 엄청나게 몰려드는 학생,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개발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크게 각광을 받았죠. 지금 백신도 중요한 것 두 가지는 대학에서 나왔잖아요. 모더나는 하버드,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에서 나왔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학이 성장을 이끄는 엔진으로서 각광받았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문들은 등록금이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학력과 명예, 자긍심, 미래를 보장받는 중요한 상징이 바로 대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황이 엄청 변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모든 대학들이 경영에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단 유학생이 급감했어요. 팬데믹 이전에는 그렇게 많았던 유학생들, 이 국제기관의 자료를 보면은 1년에 한 500만 정도가 선진국으로 유학 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줄었을까요? 아직 그 통계는 작년 건 나와 있지 않은데 2019년에 그 호주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2019년 7월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코로나 이전에 호주에 온 유학생이 14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똑같은 1년 후에 7월에 불과 40명이었대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엄청 고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죠. 미국 대학 통계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미국 대학에는 주로 아시아에서 유학을 많이 갔죠. 2019년에 한 37만 명이 중국에서 갔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5만 명이 넘게 갔어요, 미국으로. 그런데 작년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호주에 비교해 보면은 이거에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형편이 참 어려워졌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대부분인데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40%한 6만 명, 16만 명 중에서 6만 명이 중국이었는데 아마 작년에는 이것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대학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으니까 정부에서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정부도 팬데믹 때문에 우선순위가 대학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 국내외로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국내 정책은 주로 정치인들이 주도하는데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별로 생색이 나지 않죠.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게 더 생색이 나는 모양입니다. 특히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은요, 평준화 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 반값 정책이죠. 2019년부터 13년째 지금 동결이 되는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만 감안해도 20, 30%의 상승 요인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 사립대학 우리나라 연평균 등록금이 750만 원이에요. 어지간한 유치원보다도 낮죠. 1년에 750만 원이라고요. 반년이 아닙니다. 사립초중고등학교보다도 낮은 수준인데
결과적으로 대학은 여러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고 또 좋은 교수진을 채용하기가 힘든 거죠. 이대로 가면은 전 세계 대학 중에 많은 대학이 사라질 거다. 한국은 이미 그 경계점에 진입을 했고요. 올해도 또 사정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국제적으로 보면은 세계 여러 대학들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어요. 세계 명문, 특히 미국 대학들이 학교채 발행이 급증했습니다. 15년짜리, 30년짜리 요즘 저금리를 이용해서 2%, 3%로 채권을 많이 발행합니다. 그런데 대학은 대체로 부채가 없습니다. 특히 명문일수록. 그리고 그 학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러 재정 조건이 좋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작년 11월까지 작년 한 해만 무려 학교 채권이 413억 달러나 발행이 됐어요. 45조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대학의 사정을 고려해서 오래전부터 면세 채권을 허용했습니다. 학교 채권을 사면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발행한 데가 브라운 대학이나 미시간 같은 명문도 있고요. 아주 작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려면은 학교가 이제 신용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트리플 A 마이너스에 더블 A 마이너스 등 좋은 채권들이 많이 발행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미국 정부도 사실은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대처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한 200억 달러를 대학에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을 보는 사회의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대학은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됐고 또 대학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사회 이동성을 전환시켜주는 사다리가 됩니다.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은 지금 현재 신분이 낮은 계층이든 소득이 적은 계층이든 어떤 거에 상관없이 좋은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사회적 이동성이 강화돼서 좋은 신분을 누릴 수 있고 사회적 명성,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대학이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한국 대학은 지금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이 고등교육, 학문의 우수성, 또 연구의 선도성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도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학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정부도 지금보다는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대학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세계 100대 명문에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한 10개쯤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대학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은 어려워진 대학 형편을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